안녕하세요. 짜몽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중등임용고시 2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저는 2019학년도 중등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해서 현재는 일반사회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의 1차 점수는 76.33이었는데요. 그 당시 경기도 1차 커트라인이 75점이었으니까 제 점수는 커트라인에서 1.33 정도 높은 성적이었습니다. 1차 점수 자체가 커트라인에서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2차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12월과 1월 두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끝에 2차에서 98.58점을 맞으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2차는 처음 준비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도 굉장히 많았고 어렵거나 생소한 부분들도 많았는데요. 그 당시 저처럼 2차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렵거나 생소한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2차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다양한 꿀팁 영상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고 유익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1탄에서는 2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수업 나눔이라던가 집단 토의 등 조금은 생소한 부분의 평가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2차 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먼저 이 시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표는 제가 2019학년도 중등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그 내용을 정리해둔 표인데요. 사실 연도가 조금씩 지남에 따라서 2차 시험과 관련된 유형이라던가 세부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시험을 준비하시기에 앞서 올해의 유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은 수업 능력 평가와 교직 적성 면접 평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총 이틀이라는 시간 중에 수업 능력 평가가 하루 동안 진행이 되고 교직 적성 면접이 하루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진행이 되는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수업 실현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칠판에서 나의 수업을 시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업 나눔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평가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수업 나눔은 수업 실현에 대한 면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이 종료가 되면 가운데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내 수업과 관련된 면접 문항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는 내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또는 내 수업과 연결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아니면 제가 받았던 문항은 현재 내가 진행했던 수업과 연결할 수 있는 융합 수업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수업과 관련된 면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수업 시험과 수업 나눔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업 실현이 끝나자마자 나눔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상 시간을 한 번밖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업 실현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지만 수업 나눔에 대한 준비도 조금은 하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시험을 볼 때 덜 당황하고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업 실현은 전국 공통의 하나의 문항에 대해서 총 15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 공통의 문항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의 하나의 문항에 대해서 총 15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 공통의 문항이기 때문에 수업 실현과 관련된 기초를 조금 분석을 해보시면 올해에는 어떠한 무형이나 어떠한 영역의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 정도는 조금 파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나눔은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즉답형 3가지의 문항을 10분 동안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즉답형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이라던가 수업 나눔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이 각각 30점씩 이루어져서 총 60점의 점수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집단 토의로 넘어가면요.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상실에서 구상을 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 장소에서 같이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의 이제 평가자들, 시험을 보는 참가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40분 동안 구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문항에 대해서 구상을 한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작은 3가지의 문제를 구상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작은 3가지의 문제가 사실상 큰 한 문제 안에 녹아들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40분 동안 조금 나눠서 구상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분 동안의 구상이 끝나게 되면요. 면접관들이 들어오시고 42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6인 기준의 시간이기 때문에 인원수 변동에 따라서 시험 시간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개별 면접은요. 10분 동안의 구상을 한 후에 10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상실에서는 2가지의 문항만 구상을 하게 되는데요. 답변을 할 때에는 구상형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답형 2문제와 자소서 문항 하나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습을 하실 때 10분이라는 시간 중에 3분에서 4분 정도는 구상형 2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4분을 즉답형 2문제로 연습을 해야 자소서 문항까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마찬가지로 면접편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 토의와 면접도 마찬가지로 20점과 20점으로 구상이 돼서 40점의 점수를 배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능력 평가와 교직 적성 능력 평가를 합쳐서 총 100점이라는 배점으로 2차. 자, 지금부터는 저의 2차 답안을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로 임용고시 2차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1일차에 시험장에 들어서게 되면요. 수험번호 순으로 36명까지 대기실에 입실을 하게 됩니다.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한 후에는 짐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해온 책이나 프린트물을 읽게 되는데요.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은 8시 30분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작은 노트에 추려서 8시 30분까지 정말 집중력 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8시 30분에 감독관께서 입실을 하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요. 본격적으로 관리번호를 뽑게 되는데요. 관리번호는 평가실 번호랑 관리번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실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5 평가실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관리번호는 하나의 평가실당 1번부터 12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대기실은 10, 11, 12 평가실에 해당했었는데요. 총 3가지의 평가실 중에 하나를 골랐고 그 다음에 1번부터 12번까지의 관리 번호를 선택하였습니다. 3가지의 평가실 중에 하나를 골랐고 관리 번호를 뽑고 난 후에는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자신의 차례가 되면 이제 구상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구상실에는 관리 번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나의 관리 번호가 2번이면 1평가실에서 15평가실에 해당하는 모든 2번들이 구상실에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차였기 때문에 구상 시간은 25분이었는데요. 이 25분을 잘 분배하기 위해선 시계가 정말 중요하죠. 그때 당시에 저희 구상실에 놓여져 있었던 시계는 손바닥만한 디지털 시계였습니다. 사실 검정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고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표시가 되는 그런 시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시험장이 현재 시각만 표시되는 시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내가 구상 시간이 25분이 끝나면 몇 분 정도일 것이다 라는 걸 계산한 다음에 본인의 시계와 앞에 있는 시계를 같이 비교하면서 시간 배분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본인의 시계와 구상이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연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구상실에서 나와서 자신의 평가실에 해당하는 문 앞에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 평가실별로 복도에 계시는 감독관께서 준비가 되면 들어가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구상 시간이 끝나고 나서 수업 시연 종이 칠 때까지는 5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연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문 앞에서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마음도 좀 다스린 다음에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찍 들어가 봤자 사실 교탁 옆 의자에 앉아서 종이치기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 서서 충분히 시연도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마음의 준비도 하는 것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되고 나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가운데에 가서 큰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가운데에 가서 큰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면접관분들께서 교탁 옆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교탁 옆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종이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5분이 지나고 난 후 수업 시연 종이 울리게 되면 안내 방송이 같이 함께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앉아서 안내 방송을 쭉 듣고 있기보다는 종이 치자마자 바로 수업 시연을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사실 시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15분은 종이 치자마자 바로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내 방송을 다 듣고 있기보다는 바로 빠르게 제목이나 학습 목표를 쓰는 것과 같은 준비라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평가실에 있는 시계는 구상실 시계와 동일한 디지털 시계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수업 시연을 하면서 그 디지털 시계로 시계를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겠지만 자신의 손목 시계를 보고 시간을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들어가서 구상실 때처럼 몇 분까지 내가 수업 시연을 해야 하나 라고 계산을 하기에는 정말 그때 당시 상황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 보면 번호별로 들어가야 하는 구상 시간이나 시험 시간, 그리고 자기 순번에 해당하는 종료 시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관리 번호를 통해서 자기가 몇 번이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대기실에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구상 종료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평가 종료 시간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외우고 들어가셔야 그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배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시연을 15분 동안 쭉 진행을 하고 나서 종이 울리면 자, 수업 시간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수업 나눔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수업 나눔은 가운데 있는 책상에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업 나눔의 시간은 총 10분이고요. 그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 프린트물에는 즉답형 세 문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카운트다운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즉답형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시간을 너무 오래 가지게 되면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나눔을 연습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 생각하고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즉답형 세 문항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짐을 싸고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1일차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되면 이제 자, 떨리는 마음으로 1일차가 지나면 2일차인 집단 도의와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2일차는 1일차와 마찬가지로 대기실에서 평가실과 관리번호가 같이 적힌 명찰을 뽑게 됩니다. 한 번 본 명찰은 집단 토의와 심층 면접 번호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1번부터 6번은 집단 토의 1조, 7번부터 12번은 집단 토의 2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일차에는 집단 토의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조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평가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실에서 40분 동안 총 구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구상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구상 시간 동안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는 거 플러스 기조 발언이라던가 정리 발언까지 정리하고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을 할 때에는 그걸 좀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자신감 있게 면접관들과 아이 컨택하면서 당당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을 구상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외워두시고 연습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을 구상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외워두시고 연습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토의가 시작이 되면요. 기조 발언은 1번부터 6번까지의 순서대로, 그리고 정리 발언은 6번부터 거꾸로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집단 토의 같은 경우는 토론이 아니라 토의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집단 토의 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인 기준 42분 동안의 집단 토의가 종료가 되면 대기실로 복귀한 다음에 심층 면접 차례가 되면 마찬가지로 1일차처럼 구상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층 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구상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구상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시사라던가 교육적 관련 이슈들을 충분히 접하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간 터라 실제로 1번 문제가 제가 예상했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0분이라는 시간이 좀 굉장히 여유롭게 들어갔었는데 아마 그게 제가 예상했던 문제가 아니었다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실에서 미리 자기 번호에 해당하는 구상 종료 시간과 면접 종료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구상실에 들어가서 문제에 대한 답안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돌려보고 들어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상실에 들어가서 구상이 종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심층 면접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심층 면접은 시험과 마찬가지로 구상 종료 후에 5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문 앞에 서서 충분히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마음의 준비도 한 다음에 들어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다 된 후에 들어가면 가운데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아서 대기를 하다가 종이 치면 책상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면접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면접관 분들께서 따로 면접 문제를 읽어주시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혼자서 스스로 순서대로 답변을 하게 되면 됩니다. 총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8분은 구상형 2문제, 즉답형 2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2분은 자기소개서 한 문항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8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데다가 8분이 종료가 되면 바로 끊고 자기소개서 질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문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용지에 나와 있지 않고 면접관 분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물어봐 주시는데요. 천천히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천천히 듣고 답변을 하시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천천히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천천히 듣고 답변을 하시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분 동안의 면접이 끝나게 되면 지금까지 경기도 중등임용고시 2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제로 2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가벼운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 시험과 수업 나눔, 그리고 집단 토의, 면접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업 나눔